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오늘 또 빨간 옷을 입었습니다. 중앙일보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파장 자담회라는 기사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인데요.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좀비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현혹돼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는 좀 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만 적극적으로 절견을 피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 분들에게 저런 사람들한테 현혹돼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가 그 지소미아 종료 파장에 관한 자담회를 28일 개최했는데요. 그래서 8월 30일자로 기사화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류재승 전 국방부 정책실장 2016년에 지소미아 체결을 담당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 그 다음에 진창수 전 세종연구소장 일본 전문가죠. 이 세 분이 참석해서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건전한 비난이고 타당하고 일리 있으면 몰라도 그분들이 하는 그 비난이라는 것이요, 너무나 구태의연합니다. 21세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야말로 20세기 냉전을 추구하고 냉전의 향수를 젓는 듯한 좀비적인 사고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늘 다양한 매스컴에 나와서 자신들이 이야기가 맞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걸 듣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게 되고 우리 국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인 거죠. 먼저 신범철 센터장이 지소미아 파기는 정부가 상황을 오판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했다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뭐가 상황 판단을 잘못한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안보를 명분으로 우리를 적대국 하겠다, 적대국처럼 여기겠다라고 하는 그 일본에 대해서 민사만 군사 정보를 일방적으로 계속 주라고요? 말이 교환이지. 우리를 적대시하는 상대한테 우리는 핵심 정보를 주고 또 적대시 당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미국은 암묵적으로 방관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미국이 그렇게 나올 것이라는 걸 상황 판단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주권 국가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이와 같이 해야겠다라고 해서 결정 내린 것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지 않습니까? 주권 국가 대한민국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왜 내부에서 저렇게까지 반발합니까? 말도 안 되는 옛날 얘기만 하지고요. 우리 국민을 바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일본 전문가 진창수 소장은요, 현 정부는 한미일 공조체제는 곧 신냉전 체제를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그래서 이참에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이다. 파기라고 합니다. 파기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지금 한미일은 20세기 과거와는 달리 신냉전 체제를 조성하려고 한다는 것, 그런 비난을 듣고 있다는 것, 국제사회에서 그거 모릅니까? 우리 매스컴은 그런 보도를 안 하니까 모르겠죠. 여러분들, 그럼 제가 알려드릴까요? 지금 우리 한국은요, 중국과 러시아와 이미 수교한 지가 90년대, 90년도하고 92년도 수교했으니까요, 벌써 20여 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국제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는 약간 혼돈스럽습니다만, 우리 한국과 중국, 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 교류라든가 문화 교류, 다양한 인적 교류는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20세기 때는 냉전 시대 때 싸웠죠. 왕래조차 쉽지 않았죠. 경제 교류는 고사하고. 지금은 이렇게까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냉전이 아니라 21세기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각국들이 돌입돼 있어 모든 나라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글로벌 경쟁을 위해서 생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동북아는 아직도 냉전, 20세기 냉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냉전을 토대로 한 한미일과 북중로 각각의 대립구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 정부는 한미일 공조체제가 신냉체제를 불러올 수 있어서 우려한다.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1세기 현 시대에 맞게끔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합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 맞는 길을
가지 말고 냉전 체제로 돌아가란 얘기.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가 한미를 유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손실보다 얼마나 더 많은지, 그래서 이익이 훨씬 더 많으면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국은 패권적인 지위, 과거와 현재의 패권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일본과 한국이 필요하죠. 일본은 과거에 나쁜 짓을 했습니다.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저 큰 중국 대륙에 대해서도 몹쓸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죠. 사과하지 않고 있죠. 부인하고 있죠. 근데 그 중국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일본으로서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 마청과 같은 미국에 찰싹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들처럼 과거하고 현재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나쁜 짓을 한 것도 없고, 현재 우리가 뭐 중국으로부터 패권적 지위를 뺏길까봐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현 상황에 맞게 가장 유연하게 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같은 구도는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하기 위해서 견제전선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고, 이들 국가는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자유로운 입장이기 때문에 양쪽을 아우르면서 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적 역량이 그만큼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량이 그만큼 강화되기 위해서라면요, 냉전체제, 한미일과 북중러 체제라는 냉전체제를 되돌아보고, 그것이 현 시대에 맞지 않으면 현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제안하고 각국을 유도하면서 이니셔티브를 지고 나아가면 되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지금 한미일 공조체제, 물론 우리는 어떤 나라를 믿습니까?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중국과 북한하고 혹은 러시아하고의 관계도 그만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생각은 좀비지 않습니까? 그냥 과거 냉전에 머물러서 우리가 어떻게 미국을 배반하고 우리가 어떻게 중국과 러시아를 믿느냐라는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미국과 일본에 계속해서 달라붙어 갖고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의 적으로 만드는 데 가야 되는 겁니까? 이제는 그런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인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신범철 씨는 한국이 우리 중국과 안보적 협력을 할 수 없다. 한국이 중국과 그 안보적인 협력을 할 수 없다고 전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이탈해도 중국은 우리에게 특별히 잘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저는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이름을 거론하는 한국 매스컴에 주로 이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옛날 얘기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들의 충정도 이해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충정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 있죠, 우리 속담에. 아이고, 선무당이 사람답습니다. 좀 더 연구하십시오. 조금 더 공부하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요, 4대 강국과의 관계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특정 한 나라라든가 두 나라에 국한된 채, 그쪽에 치우쳐진 채, 그쪽 시각으로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고려하고 재단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4대 강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보십시오. 적어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 알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못할 것입니다. 왜? 명백히 틀렸으니까요. 중국이 한국과 안보 협력할 수 없을 거라고요? 완전히 옛날 얘기인 것이죠. 옛날에 싸웠으니까 싸우는 사람끼리 어떻게 안보 협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 제가 알려드릴까요?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는 미국,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미중 패권 대립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국이 두려워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황당한 얘기 해야 되겠죠? 북한입니다. 부정하겠죠, 제 말을. 여러분들이 부정하건 말건 북한 맞습니다. 중국은 그렇게 정말 생각합니다. 왜? 말이 안 통하니까요. 무슨 일을 언제 어떻게 저지를지 모르는 그 집단이 자기들 바로 옆에 있고, 과거에는 둘 다 똑같이 지지리공상 못 사는 나라였지만 지금 중국은 지켜야 될 것이 많은 부자처럼 됐거든요.
저쪽은 잃을 것이 없으니까 무대뽀로 막 덤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북한을 상당히 두려워해요. 예측 불가하고 그 예측 불가한 집단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최첨단 미사일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벌써 10여 년 전부터 저한테도요. 제가 중국 대학 교수로 있으니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냐. 빈번히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한다 하면은 북한이 갖고 있는 무기 수준이 아직 그만큼 고도화되지 않았고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까지 날아가긴 쉽지 않고 미국이 그렇게 북한이 발사하려 한다면은 가만히 있지 않을 나라지 않냐. 요격을 하고 북한을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북한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는 으름장을 놓는 거에 불과하고 사실은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국을 가장 겨냥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걸 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중국이거든요. 그러면서 북한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건 직접적인 도발을 하건 간접적인 피해는 북한과 이웃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 이 두 나라가 1차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20세기 냉전 때는 6.25 때는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싸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상황이 바뀐 상황에서는 우리는 안보 협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황당합니까? 북한 내부에서 무슨 난민이 발생하거나 내란이 일어나고 대량 난민이 오게 된다면 미국까지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일본도 우리 건너에 있으니까 그 영향은 좀 간접적이겠죠. 하지만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는 한국과 중국은 그런 영향도 그렇고 또 어떠한 도발 같은 거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보 협력을 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까? 당신들이 신범철 센터장님 당신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안보의 주적은 북한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요. 북한이라고 한다면 그 북한 안보의 주적 북한에 대한 안보 협력은 중국도 떨고 있으니까 함께 노력하는 것 그거 왜 안 됩니까? 그런 사고가 안 되는 당신들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미국이 한미동맹 하더라도 중국이 우리에게 특별히 잘해줄 게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중국은요 지금 미국과의 이 대립구대를 위해서도 최대한 많은 국제사회의 아군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의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자기들의 바로 옆에 있는 중견 강국입니다. 자신들의 국가안보에 직간접적으로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중견 강국 대한민국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더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또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당신들만 모르고 있고 그걸 갖다가 우리 국민들을 오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미국만 할 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더 많이 파악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 세 분 전문가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북한은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북한 유사시 북한이 전쟁할 때 북한 미사일 수백 대가 떨어진다면 라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지극히 국태이연하고 정말 냉전 좀비적인 사고가 아닐 수 없는데요. 묻고 싶습니다. 과연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할 것인가? 정말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질문을 바꿀까요? 과연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전쟁이 가능할까요? 우리를 상대로? 제가 중국과 러시아의 당국자들 얘기만 들려줄게요. 북한이 만약에 작정을 하고 한국에게 혹은 중국에게 혹은 일본에게 핵을 쏘거나 미사일을 쏜다면은 우리도 어느 정도 그 피해를 보겠지만 북한은 그날로 초토화될 것이다. 그날로 바로 누르는 당시 바로 초토화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민군 영양 상태를 보십시오. 키가 160 정도에 불과합니다. 기름이 없어서 군사훈련도 못하는 나라인데 그래 외부로부터의 국가안보가 너무 두려워서 비대칭적으로 핵 개발이나 최첨단 무기 개발에 저렇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까? 너네들 우리 건드리면은 우리도 이거 있으니까 너 죽고 우리도 죽자. 우리만 죽을 거 아니야. 라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전쟁을 일으킵니까? 자기가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은데 전쟁을 하자고 명령을 내리면은 그 기득권을 지닌 사람들이
그대로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그 군인들은 군비도 없고 군량미도 없는데 그대로 따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 그만하십시오. 전쟁 공포를 계속 조성시킴으로써 도움이 되는 것은 당신들과 같은 전쟁 공포 조성시킴으로써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과 미국이지 않습니까? 한반도에 미군의 군사기지를 더 강화시킬 수 있고 군비를 더 강화시킬 수 있고 무기를 팔 수 있다는 것쯤은 이제는 누구나 다 압니다. 논리를 조금 더 개발해가지고 얘기를 하십시오.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가 우리 매스컴도 문제지 않습니까? 중앙일보 제대로 된 사고를 한다면 중앙일보 기자들 다 바보입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좌담을 합니까? 생각이 다른 그런 사람들도 모아가지고 토론을 시킨다라든가 다른 매스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대부분 매스컴들은 이런 분들만 늘 불러가지고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응?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우리가 언제까지나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미국이나 일본에 있어서는요, 자기들의 군비 강화라든가 군사 재무장이라든가를 위해서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버리는 소모제에 불과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같은 민족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혈육이거든요. 아직 우리의 부모 형제가 북한에 계신 분들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북한에 대한 생각과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 대한 생각은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것.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관점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그들의 관점만 맹종을 하고 그들의 관점이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그걸 실어주고 그런 사람들만 매스컴에 출연시키고 있습니까?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을요, 좀비 국가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응?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침부터 좀 빨간 옷을 입고 불을 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제가 벌써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 반복됩니까? 반복되게 하니까 반복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는요, 내부 분열로부터 비롯됐어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상황이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에서 이와 같은 좀비 세력들이 계속 발효해서 우리 21세기 글로벌 생존 경쟁력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될 대한민국을 20세기 좀비 국가, 냉전 당시 좀비 국가로 계속 되돌리려 하고 있으니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나서야 됩니다.